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강했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나스닥 2% 넘게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1% 넘게 많이 올랐고요. 아주 강하게 업종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화학 업종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또 하나는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오늘 지금 잠깐 볼까요? 테슬라 시간외가 지금 지금 엔비디아도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가 13%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오늘 이제 테슬라가 거의 138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2일 날. 근데 지금 오늘 19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사전 시간에서 13%, 12.95% 올라가고 있어요. 2차 전지들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느낌이고, 만약에 진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고 하면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서는 그 업종의 어떤 랠리가 굉장히 무섭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의 삼두마차 중에 다시 2차 전지가 또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막 받기 직전이 아니고요. 이미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고, 관련 ETF들도 오늘 아침에 약간 하락하는 약보합권에서 한 2, 3% 정도의 상승을 오늘 가져왔고요. 비중을 막 늘려놓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오전에 좋은 흐름 나오다가 좀 오후에 덜 갔는데,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지금은 그 삼두마차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하반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월이니까 이제 5월 넘어가니까 증시가 대략 3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치면 이제 최소한 5월 중순 정도에는 움직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또 1분기 실적 보고서가 이제 올라오죠. 5월 중순에 이제 순차적으로 막 올라올 겁니다. 5월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바로 매수.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개별 종목도 좋고요. ETF도 좋고요. 마음껏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글쎄요, 최근에 바이오가 약간 주춤하는 느낌은 있지만 결국 다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새 업종에 골고루 그냥 딱 눈 감고 갖고 있는 자금을 4로 나눠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3분의 1씩, 그러니까 4분의 1씩 담고 현금을 나머지 4분의 1 들고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어떤 종목을 더 살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 그런 좀 편안한 장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우려했던 그런 이슈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 이번 랠리는 아마도 금리 시즌, 금리가 이제 보통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가 최악이라는 거고, 기업이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또 실적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 우려만 좀 가시면 금리가 떨어질 텐데, 이제 지금 전망하는 것들 보면은 금리를 아주 길게 천천히 그러나 꽤 큰 폭으로 낮출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증시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제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 내일, 그리고 이제 내일은 미국에서 이제 FOMC 개막을 하고, 원래는 그 FOMC를 앞두고 경계 매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미리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반영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FOMC는 큰 우려 없이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미국 그 선물 지수도 그렇고 사전 지금 시간의 거래 움직이는 거 보면 내일 우리 증시도 한번 더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올리는 장이기 때문에요. 골고루 이제 비중을 담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개 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골고루 ETF 한두 개, 종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담고 있으면 뭐 수익 내는 거는 뭐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719종목이 올랐고요. 167종목이 빠졌습니다. 1.17%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86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강했다는 뜻이죠. 코스닥이 1153종목이 올랐고 360종목이 빠졌습니다. 1.51% 올랐고 코스닥 150도 1.59% 올라서 비슷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가 0.2%대 오르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70포인트, 71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 보면은 37포인트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12% 조금 올랐네요. 1377원. 국제유가는 0.34% 올라서 83.85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의 대형 기술주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또 코스닥은 나스닥 상승 그리고 IT 관련주들의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하락,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 하락과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로 상승 출발한 뒤에 4월의 수출 지표, 국내 기업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기대감 속에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수 기반으로 인터넷과 화학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다라고 돼 있는데 정작 SK 하이닉스는 또 오늘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물산 두 종목이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습니다. 대신에 셀트리온이 4%대, LG화학이 5%대, 포스코홀딩스 3%대, LG에너지솔루션 1.75%, 2차전지와 대형 바이오들이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 HLB와 삼천당제약 두 종목만 하락했고 에코프로가 보합이었죠. 반면에 휴젤이 6%대, 솔브레인 5%대, 엔캠도 6%대 올랐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화학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한화솔루션 13%대, 대한유화 11%대, 효성첨단소재 10%대, APR 8%대.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APR 화장품 관련주였고요. 2차전지들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동원시스템즈라든가 SK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보험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1.29% 빠졌는데 이게 제일 오늘 안 좋았으니까 제일 오늘 뭐 업종들 골고루 좋은 흐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커넥트 웨이브가 14%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게 화학 업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종이 목재가 제일 안 좋았는데 스피어 파워가 5%대 하락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보면은 신풍제약 우선주 6%대, 종근당과 셀트리온이 4%대 올랐고, 빠진 종목들은 뭐 에이프로진 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많이 빠진 게 0.96%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11%대, 파마리서치 8%대, ABL바이오 휴젤이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10%, SCM생명과학이 5%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네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뭐 다른 기타 소식들 전하지 않고 바로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샀고, 기관이 15만 주가량 샀고, 연기금이 7만 5천 주, 금투가 3만 2천 주, 이런 정도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상승을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죠. 17만 원대를 뚫고 18만 원대 올라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19만 원 가까이까지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DNT입니다. DNT 레이저 노칭 장비 만드는 회사고,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업종 전체적으로 다 강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종목에 뭐 어떤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거래량이 82만 주가 수반이 됐고 1230원이라는 주가가 올랐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뭐 추가 상승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12,000원대에서 단숨에 15,000원 가까이까지 쫙 붙여 올리지 않을까 하는 시장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선익 시스템 보면은 외국인이 10,000주, 개인이 24,000주를 샀는데 기관이 이제 이틀 연속 매도를 했죠. 이거는 이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상한가, 중국의 BOE라고 하는 베스트 온 얼스라고 하는 되게 아주 뭐랄까요, 좀 착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죠, BOE. 근데 이 선익 시스템이 지금 어제 이제 외국인은 이제 이틀 매수를 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1,700원이 빠졌죠. 기관이 팔면서. 근데 기관 매도의 중심을 보면은 투신입니다. 투신은 개인들 펀드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선익 시스템은 다시 한번 올린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개인이 매수를 또 주도해가지고 그게 강세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 일단은 우상향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이번에 터진 모멘텀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익 시스템 8세대 증착 장비 중국 BOE의 최종 낙점, 주가 상승 본격화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무려 8조 원에 아니죠. 1조 8천억 원의 어떤 거래 가격 이런 것들 나와서 조 단위의 납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8세대 증착 장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일본의 캐논토키라는 회사와 우리나라 선익 시스템 두 개사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낙찰이 아니라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선익 시스템만 이 비딩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아마 선익 시스템이 낙점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다들 증권사에서들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붙인 거죠. 조 단위의 계약을 한다면 상한가 한두 번 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큰 계약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BOE라는 회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온 얼스라고 하는 아주 착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엄청 큰 회사고, 오른쪽 위에 랭귀지 눌러보면 우리 한글로도 나옵니다. 뭐 10몇 개 정도 언어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 아주 큰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자, 선익 시스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보면 소형, R&D용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는 세계 1위 업체다. 선익 시스템.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제가 뭐 그 캡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지금 잠깐 제가 아까 그 여기서 이제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게 이제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해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자율주행, 홈 네트워크, 원격 근무에 다양한 새로운 ICT 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 기술들의 핵심이 결국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고해상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해상도 OLED를 양산하기 위해 설비 대형화가 필수적이고 선익 시스템이 그 특허 기술 이 선익 시스템만의 특허 기술인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RGB 증착기 공법을 적용해 여러 가지 뭐 혁신적인 마스크 제작 공법, 물류 방식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막 자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계약 이제 임박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갔고 오늘 조금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곧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선익 시스템은 제가 드렸던 3분기 보물창고 3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 보시면 선익 시스템 포함되어 있고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뭐 회사입니다. 연매출 1200억 정도 되는데 조 단위의 공급 계약을 만약에 맺는다면 당연히 뭐 상한가 몇 번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쯤에 제가 그 과매도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의 14,000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1,250원 끌어올렸고 한 달 전에 34,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갔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비싼 뭐 가격대로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 보합 DENT 0.48% 60원이 오른 12,500원. 거래량이 2,86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1.1% 600원 빠진 54,000원. 거래량이 8,980%. 지금 시장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SBB테크는 역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선 이어놓은 걸 보면은 작년 4월, 그 다음에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에 주요 지점들 바로 18만 4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 코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밀리느냐, 이거를 이제 뚫고 19만 원 위로 날아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거고, 이거 뚫으면은 20만 원 뭐 다 가는데요. 자, 19만 원대 부근에 또다시 이제 매물 저항대가 또 있기 때문에 19만 원을 여기서 내일 18만 4천 원을 뚫으면 19만 원 돌파하느냐, 19만 원 정도에서 다시 밀리느냐, 이걸 다시 보고 그때 뚫으면 이거는 심상치 않다. 아주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뚫으면 이거 굉장히 큰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DENT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4만 원대 넘어까지 올라갔다가 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던 상황이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과매도 구간, RSI와 스톡캐스틱이 동시에 과매도에 들어와 있는 지난 1년간 3차례의 기회. 작년 11월, 올해 1월, 그 다음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네요. 근데 뭐 지금도 사실 계속 주가는 뭐 크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DNT가 이렇게 만 원대까지 빠졌었구나 하고 이제 오늘 21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과매도권에서 만 원대에서 허덕허덕대던 종목이고요. 결국에 481선 파란색 선이 쭉 위에 지나갑니다. 이제 60일선도 코앞에 있고 이거 지나면 이제 481선 14,000원대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14,000원대 이 부분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여기서 밀리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뭐 시장 분위기, 업종, 뭐 이런 등등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은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저항선들을 돌파할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선익 시스템 보면은, 자, 아래쪽 선과 위쪽 선이 있는데요. 아래쪽 선이 42,000원대 부분에 저항선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강한 속도로 지난주에 돌파를 하더니 이제 두 번째 49,000원대를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상한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 아직은 이제 단기 이평선들하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급등 출발한 뒤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시초가 61,000원이었, 그러니까 아침에 6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54,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약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5만 원 정도에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고 재차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종목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과매도 자리는 481선에 붙었던 24,000원 자리, 23,000원대 후반 24,000원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로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아까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과 2달 전인데 2달 만에 2배 넘게 올랐으니까요. 자, 마지막 종목 SBB테크. 지난주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있었고, 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로봇주로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SBB테크를 용케 이 25,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21선 자리 29,000원쯤 되는 자리에서 한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3만 원 넘어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만큼 싸다는 거, 이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갈 수 있고, 로봇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이 맞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로봇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BB테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정도 뭐 25,000원, 6,000원 이런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노리고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1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가 33, S&P 500이 7, 나스닥도 뭐 아직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다시 지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다우가 38, S&P 500이 10.7, 나스닥이 63.5,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시 볼까요? 테슬라가 12.6%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엔비디아는 0.2%, 뭐 강보합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너스 2%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포드모터 0.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2차 전지들 좀 볼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1.9%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루시드 그룹이 2%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니콜라도 1.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니오 4.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샤오펑 1.8% 상승 출발, 리오토 4.2% 상승. 야, 지금 오늘 2차 전지 엄청 올라가겠는데요? 오늘 2차 전지가 거의 미국에서도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도 당연히 우리 증시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 높고요. 자, 그렇다면 3분기 실적 기대주 드린 리스트에 이제 2차 전지 봐야죠. 2차 전지 종목들, 제가 실적 기대주 써드린 거에 옆에 업종에 2차 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들
그 대형주들뿐만 아니라요. 중소형주 담아도 됩니다. 뭐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2차 전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을 담아도 좋지 않나. 오늘 아침에 써드린 글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짜 방법은 정말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뭐 그 중에 PER이 제일 낮은 종목을 고르든 뭐 EV EBITDA 같은 거 제일 낮은 종목 고르든 아니면 최근에 수급만 살펴보시든 뭐 진짜 그 실적 기대 종목을 내가 쥐고 리스트를 쫙 업종별로 알고 있다면 그 중에 뭐 사지? 이건 너무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걸 모를 경우에 이제 문제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눌릴 때마다 그냥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말씀 전해 주시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